요 덕후TV의 남편입니다. 오늘은 차 데모에 관련돼서 좀 알아볼 겁니다. 아이오닉5의 충전 실패 이유 및 닉산 VTL이 왜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아이오닉5의 충전 속도 모습인데요. 이제 신전원 충전기에서 충전기 한 개일 때는 문제없이 80kW가 나옵니다. 그런데 충전기 두 개에서는 57kW가 나오고 충전기 6개짜리에서는 20kW가 나옵니다. 이 충전기 6개짜리는 앞으로 일본 전국에 설치될 충전기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보다 보면 여기 이제 파워 쉐어 구간이라고 해서 차량이 처음에 충전하고 있을 때 처음에는 딱히 뭐 제한되는 게 없으니까 90kW로 출력이 되다 90kW로 받다가 이제 차량이 한 대가 더 오면은 이제 두 대가 45kW로 나눠서 쓰다가 이제 점점 첫 차의 그 출력이 줄어드는 시점에서는 두 번째 충전하기 시작하던 차량의 출력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디까지나 여기 밑에 서 있다시피 출력 패턴에 의해서 설정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기능인지를 좀 이리저리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이 기능이 다이나믹 컨트롤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16년보다 더 앞쪽에 있는 걸 봤을 때는 분명히 꽤 한참 전에 정해진 사양 같은데 그래서 보니까 이 버전 1.1에서 2015년 11월 달 기준으로 다이나믹 컨트롤 기능이 추가됐다. 보안성에 관해서 상세 규정을 추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차데모 협의회에서 대충 넘어가고 사양서는 1.1에서 다이나믹 컨트롤을 부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발행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1.1에서는 정식이 아니라 뭐 확장 기능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1.2에선 정식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신전원 충전기의 그 뭐지 뉴스 기사를 보면은 국내 첫 차데모 1.2 인증을 취득해서 알려준다. 그게 2018년 기준입니다. 그런 걸 보면 2017년에 발행된 기준에 그 다이나믹 컨트롤이 들어간 게 맞는 것 같고 그거를 기준으로 자데모 1.2 인증을 받고 그래서 다이나믹 컨트롤이 신전원 충전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신전원 그 충전기는 아니긴 한데 보시면 이게 충전기 쪽에서 다이나믹 컨트롤이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가 여기 보면 체크가 되어 있고 차량에서도 받을 때 이게 다이나믹 컨트롤이 체크되는지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맨 처음에 보셨던 출력량을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여기서 이제 강제적으로 출력되는 전류치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봤을 때, 이 다이나믹 컨트롤이 있어야지만 신전원 충전기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게 반증을 하는 겁니다. 저도 요놈의 차 데모 관련돼서는 1.0이었나 0.9까지인가 는 약간 이 소프트웨어 같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살짝 요건 정의하고 이럴 때 발을 담궜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이때 그 참가했을 당시에는 이 차대의 버전 자체도 낮았기 때문에 이런 규격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모르진 않기 때문에 차대모에 관해서 요런 규격이 새로 생겼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구현을 해야지만 동작한다라는 걸 뭐 보기만 해도 뭐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고, 아, 이런 거구나라는 것도 뭐 그런 겁니다. 양쪽 다 지원이 돼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그 충전기 한 개일 때는 저 아마 체크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80kW 정도가 나오고, 충전기 두 개일 때는 그 멀티인 다이나믹 컨트롤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57kW만 나오고, 충전기 6개일 때는 6개에서 아마 나눠 쓰기 때문에 아마 최저로 설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kW만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이 충전기 규격도 참 애매하죠. 아마 이거는 그렇다고 하면 아이오닉 5에서 이 충전기 규격에 맞게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캔 통신이라서 아마도 충전 그 뭐야 이렇게 차대모 꽂는 요 뒷부분에 있는, 그래서 아마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될 텐데, 이게 OTA로는 아마 기억이 아이오닉 5가 안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측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뭐야, 이 아이오닉 5가 일단은 그 영국 사양에서 차대모만 닿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완전 일본에 맞춰서 나온 것 같진 않은 느낌도 들어서 앞으로 대응을 현대 쪽에서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응이 된다고 하면은 아이오닉 5를 저도 구입을 할 예정이긴 한데, 대응이 안 된다고 하면은 마음은 한국을 응원하고 싶긴 하지만 아우디나 폭스바겐 ID4를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ID4 같은 경우도 V2L이나 V2H를 이제 지원하는 듯이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이게 일본에 언제 적용될지는 모르겠어서 적용될 쯤에 사는 게 맞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차대모 관련돼서 V2X라는 기능이 달려 있는데요. 이 V2X 기능을 구현을 할 때 이제 이것저것 이제 캔 통신도 이것도 해서 하긴 하는데, 이 중에 이제 가장 보실 부분은 이 부분인데, 차량의 간소화, 뭐 무엇이 간소화되냐라고 하면은 인버터 부분입니다. 인버터가 없어도 V2X 기능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라고 보시면, V2L 같은 경우엔 아이오닉 5는 요거 차대모가 아니죠. CCS죠, 이게. 이걸로 빼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오닉은 CCS 기준으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차대모에서 뽑는다면 이렇게 차대모 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가서 이 인버터를 쓸 수 있는 이거를 사서 이걸 껴줘야지만 쓸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거는 킥스라는 자동차인데, 이 파워 차량이라는 게 가솔린 엔진은 뭐야, 전기를 생산만 하고 실질적으로 동작은 전기로 이제 차량은 구동되는 방식인데, 그 차량에서 이제 빼낼 때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이제 인버터를 이용해서 빼내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조금 애매한 게 이렇게 요거 차량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킥스인가? 앞모습이 킥스 같긴 한데 요 앞에서 이렇게 연결해야 됩니다. 인버터를. 조금 위험해 보이죠? 확실히 그런 걸 보면 라이닝 5에 이렇게 그냥 연결하는 게 깔끔하죠. 차대모 규격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을 텐데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인버터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인버터가 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킥스나 여기 뒤에 있는 닛산 리프는 인버터를 따로 연결해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아이오닉 5가 왜 충전이 신전원 충전기에서 느린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 문제를 현대 쪽에서 해결해 줄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결하면 아마 일본 내에서도 구입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얼른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덕후TV의 남편이었습니다.